무례한 사람이 선 넘을 때 이 한마디로 우아하게 제압하십시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사실 살다 보면 한 길도 안 드는 얕은 사람 속 때문에 상처받는 날이 더 많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은근슬쩍 내 속을 긁어놓거나 걱정하는 척하면서 주머니 사정까지 들춰내는 무례한 사람들. 항상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분위기 깰까봐 혹은 내가 조금 더 참는 게 어른답다 싶어 허수으며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참아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갈수록 나를 더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찬물 마시며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가슴 치며 밤잠 설치는 그 고통.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진짜 포식자인 사자는 결코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그시 응시하는 눈빛 하나로 숲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뿐이죠. 오늘은 소리 지르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무례한 자들 앞에서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며 단숨에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인의 한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겁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꼭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모처럼 큰 마음 먹고 나간 동창회 자리에서 걱정을 가장해 속을 긁어놓는 친구. 동호회에서 나이 들었다고 배놓고 면박을 주는 젊은 사람. 취미로 시작한 일을 주책이라며 찬물을 끼얹는 지인.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울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 깰까봐 허숫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가슴을 치셨을 겁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당하기만 할까?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무례한 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는 것.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63살 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난 지 딱 석 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큰 마음 먹고 동창회에 나가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모처럼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친구 기용이가 술잔을 들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야, 영수야, 너 이번에 관뒀다며? 연금은 뭐? 밥값이라도 나와? 요즘 물가가 미쳐서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둘이 살기 빠듯할 텐데. 노후 준비는 좀 해뒀어? 주변 친구들 시선이 일제히 영수 씨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주머니 사정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헤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용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투자 좀 해두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건만 너 참 벽창호다. 내 막내는 아직도 직장 못 구했냐? 아빠도 퇴직했는데 집안 살림에 보탬이라도 줘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 다들 눈만 높아서 탈이야. 말은 다 친구라서 하는 걱정이라며 기름기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영수 씨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하자니 사람들 앞에서 더 초라해질 것 같고 그냥 웃어 넘기자니 가슴속에 열불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허수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영수 씨는 혼자 가슴을 쳤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저런 사람들이 왜 꼭 있는 걸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 패턴을 6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걱정을 가장해 남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의 무려 87%가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속알맹이가 초라하니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마음속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살면서 굳어진 못된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참 기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무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해명하며 움츠러드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우월감이라는 비틀린 쾌감을 확인받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구구절절 해명하지 마십시오. 대화의 주도권은 대답하는 을이 아니라 질문하는 갑이 갖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도 처음엔 무례한 시선 앞에서 뭔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켰습니다. 조수미 씨가 처음 유럽 무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오만한 서양 연출가가 동양인이라며 대놓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동양인이 우리 음악의 깊이를 얼마나 알겠느냐. 연습실이 싸늘해졌습니다. 조수미 씨는 비굴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연출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마에스트로, 지금 하신 말씀이 제 실력에 대한 조언입니까? 아니면 제 피부색에 대한 편견입니까? 이 공연장이 실력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서열을 정하는 곳인지 지금 확인하고 싶군요. 디스까지 웅웅하던 연출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꼬리를 내렸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질문 하나로 무대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걱정하는 채 하며 그 허물을 들추는 자는 사실 제 마음속에 도살인 비겁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술보에 불과하다. 가식적인 배려에 일일이 고개 숙여 답해주는 것은 그들의 오만함에 비단을 깔아주는 꼴이다. 오늘부터 영수 씨처럼 기용이 같은 친구를 만나거든 딱 이렇게만 하십시오. 상대의 눈을 3초간 지그시 쳐다보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으십시오. 그거 지금 나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 상대가 걱정을 핑계로 내 속을 긁어놓을 때 오히려 눈을 맞추며 이렇게 물으십시오. 상대는 당황해서 당연하지 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빙긋 웃으시며 쐐기를 박으십시오. 알았네. 그럼 그런 걱정은 나중에 따로 조용히 해주게. 이 한마디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주머니 사정을 파헤치려던 상대의 무례함을 교양 없는 행동으로 단번에 규정해버리는 가장 품격 있는 차단막이 됩니다. 65살 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사진 동호회에 나간 지 한 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용기 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 구도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자 30대도 안 된 총무가 다른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고요. 이건 저희 전문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앉아서 쉬세요. 명자 씨 가슴이 턱 막히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도 도우려고 한 건데 뭘 또 그렇게까지 사람을 무안을 주냐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죠. 그런데 열불을 내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겁니다. 고집불통 노인네라는 딱지가 여러분 이마에 붙어버리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건 기세가 꺾인 약자의 비명일 뿐입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팀이 갈등 상황에서 침묵과 분노 반응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보다 침묵하며 응시할 때 상대방이 받는 심리적 압박이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방이 방어막을 치고 방역을 준비하지만 침묵하며 응시하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 스스로가 자기 말을 되새기며 저절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화는 상대를 깨우지만 침묵은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세계 최고의 악단이라 불리는 베를린 필하모닉. 이곳은 천재라 하는 천재들과 난다긴다 하는 실력자들이 모여 제각기 서슬퍼런 자존심을 내뿜는 곳입니다. 그런 그들을 카라야는 어떻게 단숨에 길들였을까요? 베를린 필하모닉 연습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단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라얀이 들어섰는데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라얀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함을 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천천히 지휘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란스러운 단원들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지그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흐르는 동안 연습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오만하던 단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스스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침묵 하나로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완전히 굴복시킨 겁니다. 카라야는 그제야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정양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무례하거든 입을 닫고 눈빛을 깊게 하라.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무거운 천둥 소리가 되어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이다. 오늘부터 상대가 선을 넘거든 즉시 모든 말을 멈추십시오. 상대의 눈을 무표정하게 3초간 빤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물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한마디는 상대가 나에게 씌운 좁은 프레임을 단번에 깨뜨리는 강력한 망치가 됩니다.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되묻는 순간 나를 함부로 단정짓던 상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근거 없고 무례했는지 스스로 되씹으며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67살 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나니 이제야 내 것 하나 챙겨볼 나이가 됐다 싶었습니다. 모처럼 용기 내서 문화센터 기타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지인 복순 씨를 만났습니다. 기타 케이스를 보더니 대뜸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뭘 또 손가락도 굳었을 텐데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쓸데없이 돈 아깝게. 정순 씨 마음이 한순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왜 꼭 이렇게 한마디씩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분명히 원하지도 않는데
굳이 옆에서 초를 치며 내 기분까지 망가뜨리는 그들의 심보는 대체 무엇일까요? 한 사회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타인의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무려 79%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못하거나 안 하는 것을 남이 즐겁게 하고 있으면 왠지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무한정 훈수를 두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무례한 말로 여러분을 자극해서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일이 대답해봤자 상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을 더 자극할 뿐입니다. 변명을 시작하는 순간 결국 상대가 던진 낚싯바늘을 덥석 물고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상대가 던진 독한 말에 일일이 대응하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계의 전략가이자 유머와 배짱으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처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처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난 당신의 커피에 독을 탔을 거예요. 처칠은 그저 여유롭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인, 만약 내가 당신의 남편이었다면 난 기꺼이 그 커피를 원샷했을 겁니다. 때리려고 뻗은 주먹이 허공을 가르게 만든 겁니다. 천재 화가 피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냅킨에 그림을 그리다 훈수 두는 한 신세계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 이 냅킨 한 장이 나중에 당신 집 한 채보다 비싸질 텐데요. 제 그림 걱정보다는 부인의 안목 걱정이나 하시죠. 오늘부터 복순 씨 같은 사람을 만나거든 딱 이렇게만 하십시오. 상대가 뾰족한 말을 던지면 즉시 동의하십시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그 뒤에 내 고집을 한 방 섞으십시오. 그래도 전 이게 좋으니 어쩌겠습니까? 손가락이 굳어서 돈 아깝지 않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게요. 손가락이 굳어서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딱딱한 벽이 되어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물처럼 안개처럼 쑥 받아들여 흘려보내십시오. 그 해방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무례함을 제압하는 핵심은 말솜씨가 아닙니다. 침묵도 아닙니다. 바로 내 인격의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65살 민 씨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내는 모임 친구 태식 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민 씨 하며 깍듯하게 대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아니지. 자네가 퇴직하더니 감이 떨어졌구먼. 내 말 들어봐. 이게 정답이야.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자르기 일쑤였습니다. 화를 내자니 속 좁은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참자니 나를 만만한 깔개로 보는 것 같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도대체 왜 나의 배려가 무시로 돌아오는 걸까요? 사실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심리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허용 범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허용하는 만큼만 무례해지는 본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인관계 연구에 의하면 무례한 행동이 처음 제지받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서 반복될 확률이 무려 84%에 달합니다. 친근함이라는 핑계로 무례함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성벽에 작은 구멍을 내서 결국 성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친하다는 핑계로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안방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무례한 동료의 입을 단칼에 막아버린 그 단호함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영국 역사상 첫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 이야기입니다. 정치 초년생 시절 한 남성 의원이 그녀의 말을 자꾸 끊으며 훈수를 뒀습니다. 여복의 마거릿, 정치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게 아니야. 대처는 서류를 탁 내려놓고 그 의원의 눈을 서늘하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제 이름은 마거릿이 아니라 대처 의원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원님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예의부터 갖추고 오시죠.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며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것은 아깝게 여기면서 어찌 사람의 예의가 깨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무례함을 친근함이라 착각하며 함부로 선을 넘는 자는 이미 금간 그릇과 같으니 그 안에 무엇을 담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예의가 무너진 관계는 이미 썩은 동아줄입니다. 붙잡고 있을수록 여러분만 다칩니다. 오늘부터 태식 씨 같은 사람을 만나거든 딱 이렇게만 하십시오. 웃음기를 싹 거두고 평소보다 반 옥타브 낮은 목소리로 짧게 끊어 말씀하십시오. 내 말 아직 안 끝났으니 끝까지 들어. 친구끼리 왜 이래 하며 나오면 눈을 똑바로 보고 쐐기를 박으십시오.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켜야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례한 자들을 제압하는 기술을 익혔지만 그들에 대한 분노조차 내 귀한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62살 순복 씨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어깨를 톡 치며 누군가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과는커녕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스피커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순복 씨는 집에 와서도 그 뻔뻔한 놈의 낯짝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은 아무개인 것처럼 상식 밖의 행동을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결함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가리켜 사회적 지능의 파산 상태라고 부릅니다. 겉은 번지르한 성인이지만 속은 남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유아 수준에 멈춰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타인의 감정에 둔감한 사람들은 공감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영역이 일반인보다 평균 23%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타고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바위가 길을 비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듯 마음에 눈이 감긴 자들에게 예의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무리한 부탁입니다. 함께 엎드려 싸우는 대신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들의 무례함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위대한 영혼이라 불리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오만한 교수를 단 한마디로 머쓱하게 만든 지혜로운 복수법을 보십시오.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만한 영국인 교수가 식당에서 간디를 보더니 모욕을 줬습니다. 돼지와 새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간디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죠. 교수를 돼지로 자신을 새로 비유하며 상대를 단칼에 무력화시킨 겁니다. 쇼펜하워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례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남이 던진 쓰레기를 내가 직접 집어드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화를 내는 순간 그 쓰레기를 직접 받아든 겁니다. 웃으며 흘려보내는 순간 그 쓰레기는 던진 사람 발밑으로 떨어집니다. 이제부터 무례한 인간을 마주하거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속으로 읊조리십시오. 몸뚱이는 장성했는데 마음은 아직 젖도 못 됐구나. 둘째, 그를 길 잃은 가엾고 미숙한 사람이라 생각하십시오. 짐승이 으르렁거린다고 같이 엎드려 짖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셋째, 가벼운 미소와 함께 갈 길을 가십시오. 환자가 지나가는구나. 어서 완쾌하시게. 그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상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달라져야 합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지만 요즘 세상은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보고 참아주면 만만하게 본다. 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벼댈 언덕이 되어주는 건 좋지만 무례한 사람들이 와서 발길질하는 마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굴수록 상대는 나를 만만한 깔개로 보고 더 세게 밟으려 듭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내 영혼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오늘 배운 말들은 싸우자는 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시입니다. 장미꽃이 아름다워도 함부로 꺾지 못하는 건 그 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대가 선을 넘으려 할 때 아프지 않을 만큼만 살짝 그 가시를 세우십시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로 숨지 마세요. 받지 않은 선물은 결국 보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듯 그들의 무례함 또한 결국 그들의 비참한 노후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셨던 세월. 이제는 졸업할 때도 됐습니다.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나한테 먼저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편안하고 가장 여러분다운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